저는 다행히 주문을 했는데요. 스무디로 만들어 먹을 일단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드네요. 상판 자체가 화면이야. 이거는 실제로 되게 멋있네요. 상당히 각광받는 실물이 없네요. 앞으로 복합된 기능을 가진 충격을 먹을 정도로 입체감이 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한 주간의 재밌는 제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스 셀렉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래빗이라는 스타트업에서 R1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2024년도 CES에 기조연설로 나오면서 갑자기 크게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저도 CES에서 이 제품을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품이 출시가 됐고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제품이야말로 AI가 접목된 완전히 새로운 기기. 실제 제품 사이즈는 포스트잇 정도 크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마이크하고 카메라가 달려있죠. 그리고 터치 스크린이 작게 달려있고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제품이냐 하면은 이 제품은 그야말로 개인 비서입니다. AI 비서랄까.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예를 들면 우버한테 내가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가야 해, 예약해줘. 그러면 얘가 이제 알아서 예약을 해준다거나, 우버이츠로 뭐 맛있는 걸 주문한다거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라고 한다던가, 지금 들리는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줘라든지, 요런 사실 스마트폰에서 다 되는 기능이 있지만 요 기능들을 위해서는 뭐 앱을 꺼내야 된다든지, 뭔가 스마트폰 들어와서 뭐 로그인하고 뭐 하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 된 건 뭐냐면 얘가 바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컴퓨터를 사용한 패턴을 그대로 학습을 해서 로그인을 해서 뭔가 어디를 누르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학습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은 평소에는 저 카메라가 위나 아래를 향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못 찍는다 이거죠.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프라이버시다. 오른쪽에 작은 버튼이 있잖아요. 요 버튼을 누름으로써 레코딩이 되는 거죠. 야, 생각 많이 했는데요. 디자인은 또 제가 좋아하는 티네이지 엔지니어링에서 했어요. 그래서 벌써 10,000대를 팔았는데 뭐 이틀 만에 다 솔드아웃이 됐고, 지금은 배치 3까지 솔드아웃이 됐고, 저는 다행히 주문을 했는데요.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궁금하다. 음악, 승차 공유, 뭐 음식, 지도 연구, 전세, 티켓, 쇼핑, 생성 AI, 여행, 뭐 정말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제품이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AI 비서다. 올해가 AI의 하드웨어들이 많이 나오는 해가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스타트를 너무 잘 끄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다음 제품은 레드골프의 레드 사운드 플러스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JBL의 스피커 아닌가요? 그런데 액정이 있네요. 저 액정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거는 라운딩 할 때 사용하는 스피커 겸 거리 측정기네요. 얘를 골프카트에 매달아서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내가 지금 몇 야드가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음성으로도 요 액정으로도 표시를 해주거나 말을 해준다. 이걸 위해서 이제 레드패스라는 연간 서브스크립션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라운딩 도구입니다. 이거 재밌는데요. 자, 다음 소식은 앵커의 솔릭스 F3800. 저는 이제 앵커의 부스에 가서 되게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앵커들은 굉장히 작은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커요. 보니까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파워뱅크네요. 테슬라 충전을 할 수도 있고,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이거를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안에 정전이 돼도 그냥 다 돌릴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정전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엔진을 돌리죠. 그래가지고 발전을 시켜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는 허리케인도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전이 가끔 돼요. 발전기 돌려가지고 밤새서 충전시켜가지고 불 하나 켜고 전기담요 하나 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이 평소에 충전을 해놨다가 기존의 전기처럼 사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거야말로 우리 집의 필수품인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비스트 미니 블렌더인데, 비스트가 예쁘게 생긴 블렌더로 유명하죠.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바이타믹스처럼 그렇게 센 게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 블렌딩 해서 스무디로 만들어 먹을 경우에는. 근데 이게 더 작은 게 나왔네요. 기존에 작은 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블렌딩을 해서 바로 저게 주스 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스트로를 꽂아서 마실 수도 있고, 피트니스에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은데요? 이쁘다. 자, 다음 소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CES에서 출품을 했던 제품인데, 클릭 크리에이터 키보드라는 클릭이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블랙베리의 디자이너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블랙베리 하면은 키패드가 달려있는 스마트폰이었죠. 요즘에 아이폰이라든지 뭐 스마트폰들에는 키패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물리적인 키패드를 이 디자이너가 다시 구현을 했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폰에다가 장착한 재킷 같은 거네요. 조명도 들어오고 배치를 되게 잘 한 것 같은데, 빨리 타이핑할 수 있는 그런 기기. 상당히 각광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길어. 자, 다음 소식은 엑스박스에 토스터가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엑스박스에서 토스터가 왜 나왔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 이거는 엑스박스 닮았는데요. 이 제품이 40불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 이미 140불이 넘는다고 그래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토스트 하면 엑스박스 로고가 나와. 좋다. 이미 솔드아웃이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스왈롭스키하고 마크뉴슨이 AXBGO라는 망원경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드네요. 저기 보면은 새가 그려져 있는데, 이 망원경은 AI가 탑재된 망원경인데, AI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이렇게 보다가 새가 나와. 그럼 저 새를 식별해. 그래서 저 새가 무슨 새인지를 알려주고 바로 캡처해가지고 저장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카메라네요. AI가 탑재된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왈롭스키의 옵틱스하고 마크뉴슨의 디자인이 결합된 그런 제품이다. 9,000마리 정도의 새들의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새인지를 식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좋은데요? 자, 다음 소식은 NX 테이블의 커피 테이블 화면이랄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커피 테이블은 맞는데 상판 자체가 화면이야. 오, 생각 잘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는 커피 테이블 쓰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역할들을 하다가 탭을 이렇게 앞으로 휙 뒤집으면은 그냥 TV가 되는 건데요. 오, 재밌다. 밥상을 엎으면 TV가 된다. 이런 개념. 자, 다음 소식은 시리우스의 제트기 소식입니다. 디자인 되게 멋있잖아요. 이게 2025년도부터 출항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되게 멋있네요. 모터 자체도 날개에 저렇게 장착이 돼 있어서 뭔가 프로펠러 비행기 같은 느낌이 안 나고 제트기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모터 제트기네요. 멋있다. 뭔가 자동차 같은 느낌도 나는데요. 미래에 탈 것이다. 다음 소식은 삼성에서 뮤직 프레임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거는 뮤직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야말로 얇은 스피커예요. 근데 저 앞부분에 LP판 사이즈랄까? 그래서 LP판을 이렇게 얹어 놓을 수도 있고, 뒷부분을 보면은 스피커인 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아니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아날로그에 액자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프레임 TV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틀림없이 앞부분이 액자일 것이다. 그러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뭐 앨범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LP판 대신 쓸 수도 있고, 턴테이블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나중에 나오려나? 아무튼 지금은 액정이 아니다. 자, 다음 소식은 삼성이 볼리라는 로봇 소식인데요. 몇 년 전인가 볼리 작은 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니면서 프로젝션을 해주는 것 같아요. AI 가사 도우미랄까? 뭐 이런 개념인데 작고 귀엽기 때문에 어딘지 놔둘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의 친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키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실물이 없네요. 로봇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할 것 같아요. 집안에 하나쯤 두면은 재미있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로봇부터 시작해서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각광받는 산업이 될 거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FiiO의 CP13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카세트 플레이어겠죠? 워크맨. 야, 근데 이거 왠지 하나 사고 싶은데요. 저 테이블 요즘에 구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젠지 세대가 알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기다가 플러스펜 이렇게 넣어서 막 돌리고 모터 리버스가 됐는데요. 야, 이거는 하나 사볼 만하다. 근데 나는 뭔가 내가 예전에 쓰던 그 워크맨을 소니에서 제발 복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2개 살 텐데. 자, 다음 소식은 위딩의 비모인데, 자, 이 제품 이렇게 생겼죠. 기존의 측정기랄까 이런 제품들이 온도 센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재는 뭐 그런 게 전부였다면은 이 제품은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재줘요. 뭐 심박수라든지 뭐 심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기기 하나로 다 잴 수 있는, 실제로 봤는데 상당히 신기하더라고요. 앱을 통해서 ECG라든지 온도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잴 수 있는 이런 기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온도도 이렇게 비접촉으로 잴 수가 있고, 뭐 심박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재는 거고, 의사들하고 연결이 곧바로 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24년도 CES에서 베스트 제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복합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기존의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벨킨의 스탠드 프로인데 스마트폰 거치대랄까 프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방팔방 다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트레이스 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상당히 프로다운 화면을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들, 모터가 탑재돼서 아주 부드럽고 빠르게 트레이스를 할 수가 있다. 세로 화면도 촬영할 수가 있고요. 가격이 좀 비싼 거 빼고는 하나쯤 있으면은 촬영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화상회의라든지 이럴 때도 나를 상당히 잘 트레이스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거의 프로다. 자, 다음 소식은 LG에서 이번에 출시했던 제품들 좀 몇 가지를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트랜스페런트 TV는 제가 솔직히 되게 충격을 먹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화질이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일반 TV에서 투명 TV로 변한 과정 자체가 너무 멋있었어요. 평소에는 뭐 어항이라든지 저런 자연을 볼 수 있는 걸로 뒀다가 이제 나중에는 TV로도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인데, LG나 삼성에서 매년 컨셉을 하나씩 들고 나오잖아요. 롤러블 TV라고 그런 TV도 있었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되게 다양했었는데 금방 시들해지잖아요. 요 투명 TV는 뭐랄까 쓸 수 있는 용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투명 TV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일단 저도 하나 사고 싶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투명 TV의 컨셉을 LG 랩스에서 진공관 개념의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오디오로 변신시켰죠. 듀크 박스라고 하던데 이것도 너무 멋있었어요. 야, 이런 게 되네요. LG에서 꾸민 트레일러죠. 이 트레일러도 보면은 LG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일상생활에서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어떤 가전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명 TV가 사고 싶다. 자, 슈퍼날도 가서 직접 타보니까는, 물론 비행을 하진 않았지만은 되게 멋있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에 이걸 택시 타듯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온다고 하는데 되게 목적이 되게 클리어하더라고요. 뭐냐면 버스라든지 기차를 대신할 거다. 기존의 비행기들은 뭐 공항이 있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작은 공간,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는 공간이면 얼마든지 이착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는 미래의 운송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느낌이 갑자기 나게 될 것 같아요. 하늘에 막 이런 비행기들이 떠다니고, 지난번엔 좌석에만 앉아 있었는데 실제로 이걸 타고 헐리우드 상공을 지나가 보고 싶은데요. 자, 다음 소식은 DJI에서 플라이카트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컨트롤러도 좀 다르게 생겼고 거대한 대형 드론이네요.
오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뭔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드론이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맵을 트레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루트를 짜준다고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드론이겠는데요. 그야말로 상업용. 요게 또 왠지 갖고 싶은데요. 뭔가 짐을 막 나를 수 있는 DJI의 배송 드론이 나왔네요. 자, 다음 소식은 홀로 커넥트 홀로 박스인데 CS 가서 실제로 보니까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 박스 안에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왜냐면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봐도 화면을 보는 느낌이 아니고 사람의 측면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입체감이 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위해서 촬영은 이렇게 하고 실제로 오른쪽에 보면은 마치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야, 거의 실사다. 아무튼 되게 감명 깊었던 제품입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